안녕하세요. 출산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친정엄마라고 하죠. 우리 산모들의 따뜻한 친정엄마이면서 신생아 돌봄의 전설이신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업계에 20년 넘게 종사하고 계신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심필양 회장님,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순천향대학교 신생아실 수간호사를 지내셨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이수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산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생아 돌봄의 모든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아과 전문간호사 심필향입니다. 대개 산모님들이 병원에서나 산후조리원에서 퇴실을 할 때 신생아 목욕을 어떻게 시킬 건지 매우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생아 목욕은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정해진 건 없지만 엄마가 편한 방법으로 익숙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목욕을 시키는 것만 아니라 엄마와의 이 목욕 시간이 교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아기는 목욕시키기 위해서 옷을 벗겨 놓으면 아이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예. 그 목욕을 언제 시키는 게 좋으냐 하면은 뭐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시간에는 관계없습니다. 단 가족들이 상황에 맞춰 목욕 시간을 정하시면 되지만은 하루 중에 제일 온도가 따뜻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예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시키는 것도 괜찮으나 단 밤 10시에도 목욕을 시켜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대개 애가 잠투정이 심하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밤 10시쯤 목욕시키고 모유나 분유를 먹여서 재우면은 푹 밤에 잠을 잡니다. 가능하면 아기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에 목욕시키는 게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목욕은 얼마나 자주 시켜야 될까요? 아침, 오후, 저녁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예, 집에 와서는 꼭 매일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신생아 때는 평균 2, 3일에 한 번 정도 시켜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는 그 피부 자체가 pH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를 해서 증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너무 자주 시켜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결국은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아이들은 매일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는 시간이 거의 20시간입니다. 그래서 애가 조금 크면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날씨에 대해서도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는 시기에는 매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목욕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열이 나는 아이는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방접종을 하고 왔다면은 오늘도 목욕은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목욕시키기 1시간 전에는 아이를 가능하면 수유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시키는 동안에 아이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유는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목욕 시 실내 온도 체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욕 시 이미 1시간 전부터 방 안 온도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기가 걸리기 쉬운 가장 쉬운 환경은 아이들이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대개 방 안 온도는 평균 24도에서 26도 정도가 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습도계를 준비해서 늘 방 안의 온도를 체크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목욕 시 방 안의 온도는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또 선풍기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면 목욕 시에는 미리 끄셔야 합니다. 목욕 시간은 준비에서부터 끝나는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욕 준비물은요, 목욕통 하나, 그다음 헹굼통 하나, 그 다음에 워시, 보습제, 또 갈아입을 옷, 수건, 얼굴용 1개, 그 다음에 몸용 1개, 속싸개, 기저귀, 배꼽 소독용솜, 면봉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욕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시간이 10분 안에 빨리 마치려면은
목욕시키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목욕을 준비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동선 안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시 바스 사용 시기입니다. 예, 엄마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생아일 때는 바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로만 식혀도 세척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피부는 pH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스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방어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자, 100일 정도까지는 머리를 감길 때만 조금씩 바스를 쓰는데 이때 제가 목욕시키는 실습을 하면서 바스 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집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아져서 애가 땀을 많이 흘리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바스를 사용해서 몸 전체를 깨끗이 식혀주면 됩니다. 목욕물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목욕일 경우에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물의 온도는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넣어서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물로 만약에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면 아기 몸에 울긋불긋한 발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뜨겁지 않게 잘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한테 속 싸게 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개 싸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면을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 매듭이 가능하면 아이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접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놓고, 예, 되게 한쪽 면을 접어야죠. 예, 한쪽 면을 접고, 사실은 싸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가능하면 이 사이에 이 한 면을 끼워주면 여기 통풍이 돼서 애들이 겨드랑이가 이물지가 않아요. 하고, 자, 그 다음에 애기들은 발이 제일 따뜻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부가 따뜻하면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는 거죠. 예, 싸개를. 예,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쪽 팔을 내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접죠. 예, 싸개를. 예. 아기를 이렇게 싸주는 거는 미라뇌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시적인 반사가 있어요. 놀란 반사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로 반사예요. 그래서 미라처럼 이렇게 싸두란 얘기예요. 그럼 애가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서 주면은 애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목욕 시작하기 전에 준비 물품이 있죠. 예, 그 다음 목욕 끝나고 곧바로 애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애기 입을 옷을 미리, 예,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고리. 자, 기저귀도, 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욕 끝나면은 물기를 닦아야 되니까 타올도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타올도 미리 하나 준비를 해 놓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습제가 필요한 아이들은 보습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로션이라든지 요즘 여름엔 더울 때 슈딩 젤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샴푸. 그 다음에 마사지 하려면 오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배꼽이 있는 아이는 배꼽 소독에 필요한 솜, 예, 생리식염수라든지 요즘은 플라스틱 폴셉도 있어요. 일회용으로도. 예, 그런 걸 하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덥석 집었을 때는 비위생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필요하다면 면봉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애기 목욕 시켜볼 텐데요. 목욕 시키기 전에 엄마 손 먼저 씻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목욕물이 준비됐다면은 발꿈치를 넣어서 목욕물 온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대개 한 38도에서 40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애기는 일단은 놀란 반사 때문에 애가
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싸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 옆에 엄지, 중지로 귀를 딱 막아야죠.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풋볼 홀드라고 그럽니다. 미식 축구볼 끼듯이 딱 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마가 지지대가 형성이 돼서 애는 울지 않습니다. 예, 제가 물을 찍어서 애기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으면 눈곱이 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 눈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터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 터치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손에 압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코 닦고, 코 주위 닦고, 그 다음에 입 닦고, 그 다음에 얼굴 정체 닦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가 불편해 하니까 미리 물기를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리 샴푸를 할 때요, 애기 여기 뒤에 소천문이 있어요. 요거는 대개 6주 내지 8주에 다 낍니다. 여기 대천문이 크게 다이아몬드처럼 있어요. 요거는 12개월에서 18개월에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천문이 다치기 전에는 이거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냥 리드미컬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이 샴푸를 해야 됩니다. 샴푸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꼭지 정도. 이렇게 손에서 거품을 미리 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다가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헹구고요. 밑에까지 충분히 헹궈줍니다. 귀에 물 들어간 염려는 없죠. 귀를 접어지었기 때문에. 헹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헹군 물로 다시 한번 헹궈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 물기를 제거해 줘야죠. 왜냐면 그래야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접고 있던 귀를 한번 슬쩍 터치해 줍니다. 자, 애기 이제 얼굴 씻고 샴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에 담궈서 목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벗겨야 되죠. 이때 기저귀를 벗길 때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는 이렇게 홀딱 벗겨 놓으면 아기 관찰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신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저귀. 그 다음에 애는 신생아 때는 엄지, 중지로 귀를 막고 나머지 손 부분을 어깨를 지지대를 해서 머리를 받칠 수 있지만은 애가 체중이 좀 높고 영아 때는 이 자세는 어려울 겁니다. 그때는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 지지대를 형성해서 목욕을 시키면 됩니다. 자, 신생아 목욕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 온도로 너를 목욕시킬 것이다 하는 심장에서 제일 다리를 먼저 이렇게 애한테 사인을 줍니다. 애는 자연스럽게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애들이 놀라서 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 허벅지에 한번 압을 쭉 넣고 엄마야, 엄마하고 목욕할 거야 하는 엄마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되게 애들은 캄다운 됩니다. 울지 않습니다. 쭉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는 목욕을 즐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황 부분부터 씻기죠. 자, 그 다음에 손 담궈서 한 번쯤 텐션을 줘서 애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씻기고 그 다음에 이물기 쉬운 겨드랑이. 이 목욕도 의학도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옛날에는 옷을 입고 물에 쭉 담궜지만 지금은 스킨 투 스킨입니다. 이 옷 입은 채로 절대로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는 특별히 몸을 씻길 때는 세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세제 쓸 필요 없고 접히는 부분, 특히 이게 팔 여기 접히는 부분, 손가락 하나하나, 이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살짝 압을 주는 것도 좋아요. 신생아는 70~80%가 몸이 물로 돼 있어요. 압은 쓸 필요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겨드랑이. 배꼽이 있는 아이는 통목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배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통목욕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고환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닦아줘요. 자, 그 다음에 손 바꾸는 자세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이 자세에서 그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 손 바꾼 자세는 엄마가 편리한 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목욕을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그대로 목욕통에 얘를 앉히면 됩니다. 얘는 참 목욕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네. 자, 이 목욕할 때 여기는 모든 감각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한번 툭 터치. 이때 다시 한번 툭 터치. 예. 자, 급하게 씻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이 목욕에 훈련이 된 아이는 굉장히 목욕 시간을 즐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엉덩이도 한번 좀 터치. 예. 자, 여기까지. 목욕의 시작에서부터 10분을 넘기지 않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샴푸하고 목욕을 다 시켰기 때문에 헹구물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때도 물 온도를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38도에서 40도 사이의 온도를 따뜻하게 애를 목욕 헹구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물을 헹궜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할 때는 손이, 예, 이렇게 손을 잡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도 돼요. 예, 이거는 사모님이 편한 쪽으로, 예, 손 바꾸는 자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 헹궜어요. 이대로 헹궈서, 예, 목욕을 헹구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바꾸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헹궜어요. 예. 자, 손 사이, 예, 겨드랑이 다시 한번 터치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목욕 다 시켰으면 살짝 힙에 손이 가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준비해 놓은 타올로 애를 옮길 거예요. 네, 이제 목욕을 다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타올로, 예, 몸을 닦고, 예, 아이를, 예, 몸 닦을 때,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음경 밑에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해 주죠. 근데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외음부 닦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거기를 벌리고 닦는데 그 외음부에는 우리 몸에 유해항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능하면 그 속까지 닦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목욕 다 시켰으면 배꼽 소독이 필요하죠. 자, 먼저 이 생리식염수로, 예, 소독 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화장솜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예, 식염수를 부어서 레인지에 한 2분 정도만 돌리면 돼요. 이게 손으로 덥석 지으면 내 손에 또 하나의 세균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폴셉으로 찍겠습니다. 이 폴셉은 여러분 플라스틱도 있어요. 일회용 폴셉들이. 그래서 찍었어요. 자, 애 눈을 먼저 한번 닦아 볼게요. 제 손 닿던 부분은 애한테 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갈라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눈을 닦아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배꼽은 안에서 바깥으로, 예,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그래서 바깥에 닦았던 걸 다시 안으로 가져오면은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배꼽 닦고 한번 쭉 하고, 예, 버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가,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제들이 있어요. 근데 신생아는 정말 건조하지 않을 때는 이 보습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땀구멍을 다 막기 때문에요. 정말 보습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습제를 이용해서, 예, 몸에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옷을 입히도록 할 거예요. 자, 기저귀는 이 접착면이 밑으로 가야 돼요. 접착되는 면이, 예,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놓고, 예. 자, 배꼽이 있는 아이 기저귀는, 예, 이렇게 접어서 배꼽을 오픈시킬 필요가 있어요. 배꼽은 건조하면은 빨리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꼽을 내놓고,
예, 배꼽이 떨어져서 괜찮은 아이는 그냥 기저귀를 배꼽을 덮고, 이 기저귀는 요즘 다 기능성입니다. 거의 항균 처리가 됐어요. 근데 뚱뚱한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바짝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통풍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애가 목욕시키다 귀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간 쪽으로 이렇게 눕히면 됩니다. 그래도 면봉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웨이도 바로 입구에 고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물기만 제거해 주는 정도로, 이걸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면봉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기숙기 넣으면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한 면봉을 쓰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예. 자, 옷을 입혔어요. 예, 이렇게. 가능하면은 빨리, 체온을 뺏기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싸개로, 예. 체온을 올려주겠어요, 빨리. 예. 그 다음에 이쪽 팔을 넣고, 예. 요렇게. 목욕시키고. 이제 옷을 다 입혔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시면 됩니다.